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아토피와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겨울이다 보니까 이 피부의 수분 손실률도 너무 높아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더 가려워지고 염증도 심해지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약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토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관련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되게 더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제는 아토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아토피와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토피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아토피는 이제 영어예요. 영어인데 비정상적인, 기묘한, 뜻을 알 수 없는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현대 난치병으로 불리죠. 되게 고치기 어렵고 아기 때 발병을 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발병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 16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아토피를 소아 아토피라 하고, 이후에 이제 계속 지속되어 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아토피가 지속되는 것을 성인 아토피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성적으로 계속 재발한다는 거예요. 나을 것 같은데 안 낫고, 나을 것 같은데 안 낫고, 계속 이게 이어져 나가면서 이제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긁으시죠. 많이 막 주변에서 벅벅 긁으시고 하시면 긁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사람이 간지럽고 막 가려운데 어떻게 참겠어요. 그게 더 힘들죠. 그게 곤욕이고 그렇습니다. 이 아토피의 문제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부 장벽 기능이 일단 손상이 돼가지고 수분 유지가 거의 다른 피부에 비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피 수분 손실을 TEWL이라고 하는데요. WL은 이때 워터 로스, 그러니까 이제 수분을 잃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경피 수분 손실이 가중되게 됩니다. 피부가 수분을 유지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계속 건조하고 수분은 계속 날아가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보습제를 발라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촉촉하지 않은, 뭔가 수분이 부족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은요. 또 문제는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고, 포진, 그러니까 좁쌀 여드름이 날 수도 있고 뭔가 단순 포진,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염성 연속증 등의 증세가 유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토피에 걸리고 나면 일단은 피부 자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손상이 많이 돼요. 피도 나고 이제 긁어가지고 가렵고 각질도 많이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얼굴뿐만 아니라 몸 이런 쪽에도 다 막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으시죠.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민간요법은 절대 안 됩니다. 민간요법은 절대 안 되고,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항히스타민제는 생각보다 좀 괜찮은 약물이에요. 괜찮은 약물이고 막 독약 이렇게 알려진 경우도 있긴 한데, 또 잠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해서 막 안전하지 못한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에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이제 염증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를 도포를 하죠. 스테로이드제인데, 스테로이드제도 사실 좀 안 좋게 알려진 게 되게 많아요.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있고, 이제 간에도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말이 많은데, 이 적합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제도 바르는 이 도포 스테로이드제도 되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적합하게 사용하면 효과적인 약이라는 것이죠. 이런 스테로이드에 대한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은 타크로리무스나 아니면 피메크로리무스 같은 약물, 그러니까 이제 스테로이드가 아닌 아토피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약물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로 시작을 하지 않고 타크로리무스나 피메크로리무스 이런 것들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좀 그래도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 스테로이드제죠. 아토피 피부염의 문제점, 아까도 간단하게 다뤄드렸지만
TWL, 즉 경피 수분 손실이 일반 피부에 비해 3배에서 5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거의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세수하자마자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부가 건조해지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필라그린 유전자로부터 천연 보습인자 생성이 적다고 하는데, 이 필라그린 유전자로부터 천연 보습인자 생성이 적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천연 보습인자 아시죠 여러분들? 쉽게 아시는 성분이 히알루론산, 이런 보습인자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면 피부가 자체적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해져요. 네. 그리고 또 세라마이드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세라마이드도 여러분들 요즘 잘 알고 계시는데 아토피 화장품이나 아니면 아기 화장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라마이드 3, 세라마이드 6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즘은 이런 것도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세라마이드 NP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전 성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도 세라마이드로 시작하는 성분이라면 괜찮겠죠. 자,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를 보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은 샤워 시간 자체를 짧게 해주세요. 아토피 피부라고 해서 내가 샤워를 하면서 수분을 몸이 머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샤워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세요. 수돗물이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는 근거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습제 바르는 시간을 오히려 길게 잡아주세요. 보습제가 중요하지 지금 샤워하는 수돗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보습제를 선택하는 방법, 아토피에 좋은 성분에는 쇠어 버터, 버터죠, 식물성 버터, 그리고 식물성 오일들, 그리고 알로에베라 잎즙, 이런 것들이 이제 아토피에 좋은 성분인데, 알로에베라 잎즙이 좀 특이하죠. 항염, 소염, 항산화 재생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알로에베라 잎즙이 들어간 제품들이 각광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트밀도 좋아요. 오트밀 관련 성분, 오트밀 추출물, 콜로이드럴 오트밀 이런 성분들도 좋은데, 이 아비노라는 브랜드 제품의 컨셉 성분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또 아토피에 안 좋은 성분도 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향료, 인공 향료, 그리고 실리콘류, 그리고 인공 색소, 소르빅 애시드라는 방부제, 그리고 에탄올, 포타슘 소르베이트, BHT, 라놀린, 양털에서 추출하는 라놀린, 트리클로산,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계면활성제, 그리고 토코페롤, 비타민인데 좀 따가울 수 있어요.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그리고 벤트리모늄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린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린스 사용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과 땅콩 계열 성분 PEG, PPG는 무조건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파라벤도 안 좋아요. 그리고 트리에타놀아민, 페녹시에탄올까지 일반적인 피부에는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조차도 아토피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아토피 화장품 성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올리브오일, 되게 훌륭한 보습제죠. 두 번째는 달마직꽃 오일인데 피부 장벽이 손상된 피부에는 훌륭한 보습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감마리놀레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 장벽을 재생시켜주고 재건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르간 커넬트리 오일, 이것도 워낙 유명한 보습제죠. 되게 무거운 보습제고, 쇠어 버터, 아까 언급드린 식물성 버터, 그리고 피부 재생에 좋고 진정에 좋은 알로에베라 잎즙. 근데 이 알로에베라 잎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는 젤 타입으로 바르시는 것보다는 로션 타입으로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세라마이드 3나 6 등의 세라마이드 손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세라마이드를 충족시켜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정력이 뛰어나지 않은 대신 자극은 적은 약산성 클렌저, 이렇게 7가지 성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지켜주셔도 아토피는 어느 정도 좀 진정은 시킬 수 있어요. 물론 홈케어도 중요하지만 피부과 가셔가지고 약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약 바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피부를 완벽하게 케어하기 위해서는 홈케어만으로도 불가능하고 피부과 케어만으로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피부과에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홈케어로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토피 여러분도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토피는 난치병이지 불치병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리고 지금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오죽하면 아토피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 협회나 학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토피 협회에 한국 아토피 협회에 기부하는 그런 포스팅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아토피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토피로 인해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아기들이다 보니까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이런 아토피로 고생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토피가 없어지는 그런 날까지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1월 24일의 컨텐츠는 아토피였습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피드백 영상이 필요하신 경우 댓글로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